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의 주가가 6월 18일부터 해서요 7월 3일까지 오른 날이 딱 하루 6월 29일 이날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급등한 날이었잖아요. 이날 빼고 다 하락을 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간신히 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수치 아니면 금융투자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야 뭐 우리나라 지수에서 자꾸 이 이탈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 자금에서 자꾸 이탈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코스닥 150 정기 지수 리밸런싱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매도 나왔던 물량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라이즈 AI 로봇이라는 ETF에서 루닛이 편출된 거 이런 것 때문에 투신해서 이 보유 물량을 다 팔아버린 거죠. 이러면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던 거 이런 과정 안에서도 주가가 살짝 이 반등을 주기는 했었지만은 이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힘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약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차 물량 늘어나고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는데 공매도 세력이 하락 배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ETF 상품 안에서 해지 전략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기계적인 매도인지 아니면 진짜 루닛의 이 펀더멘탈이 악화돼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앞다투어서 매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기준을 하나 두고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루닛의 이 수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코덱스 바이오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29일 날 코덱스 바이오 13.63% 상승을 했고 루닛도 이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덱스 바이오의 ETF의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 상승하는 주가가 무엇에 비례해서 맞아야 될까요? 바로 코덱스 바이오가 편입하고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시어스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시어스가 2.79%, 올릭스, 파마리서치, 한올바이오파마 순으로 해서 이 루닛은 1.47%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종목이 2.7% 정도대. 그런데 이 코덱스 바이오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코덱스 바이오에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투자자. ETF를 급격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매수는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펀드를 편입하게 되면은 내가 A라는 펀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B라는 펀드로 바꾸면서 돈이 급격하게 이렇게 쏠려서 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매수하는 매매 주체가 주로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바이오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고 이 투자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좀 많이 올라가네. 코덱스 바이오가 시가총액 제일 높고 거래량도 활발해. 그러니 이 코덱스 바이오를 그냥 매수를 다 해버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전체 다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코덱스 바이오에 매수를 막 합니다. 저는 매수를 하는데 이 매수하면서 코덱스 바이오 가격 이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경우 이거 파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 유동성 공급자가 들어갑니다. LP.
금융투자, 증권사입니다. 이 증권사가 호가를 제시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ETF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싶어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 매도 물량도 있겠지만은 그 매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 매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 LP가 호가도 제시하면서 유동성을 여기에 공급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증권사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남이 팔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매수해주고 남이 사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대신 가지고 있던 물량 매도해주고 이러면서 남는 게 뭘까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남는데 이 수수료 떼기를 하기 위해서 해지를 합니다. 또 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들을 매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ETF를 많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LP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나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 나면은 이 매도한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직접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를 많이 했다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물량이 많이 나왔으면은 이 LP 유동성 공급자는 매도하는 물량을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들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지해야 될까요? 이거 공매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한테 나중에 현물을 받아와요. 현물 받아오고 이걸로 공매도를 청산해 버리니까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는 쇼커버 순매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 수량에 있어서 제가 간간히 체크는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 공매도 순 보유잔고 물량, 하방 베팅 물량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실 때 오늘 루닛에 관련된 ETF의 등락폭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ETF가 주가가 많이 올랐네 라고 하면은 해지하기 위해서 이 금융투자는 실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전체 통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럴 때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6월 29일 날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순매수가 많이 잡혔잖아요. 저는 이거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상황은 맞지만은 굉장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의 상승폭보다 루닛의 상승폭이 더 컸잖아요. 이렇게 컸던 이유 자체도 지금 이 가격대보다 더 높아져야지 매도할 물량들이 더 많지 대부분 물려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는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가지고 너무나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차 물량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대차 물량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ETF들 그리고 코스닥 150 여기에 유동성 공급하는 이런 증권사들이 관련된 ETF의 주가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은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파는 걸 매수해 준 거잖아요. 매수해 줬으니까 그걸 해칭하는 방법은 뭘까요? 공매도 해야죠. 그러면서 대차 증감의 물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벤트 이런 거 아니면은요 대체적으로 이 공매도 같은 경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루닛의 지금 주가 레벨 하방 베팅할 만한 가격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 베팅하겠다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하방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은 결국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내가 공매도에서 떨어뜨리기는 했어. 그런데 다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높게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좀 죽어있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하방 베팅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너무 지겨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이런 상황일수록 루닛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훼손이 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센 재료가 나오기를 저도 기다리고는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이후부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정보와 자료 수집 계속 해나가고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장중에 브리핑 드리면서 계속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내용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루니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도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